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교육학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베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공계 쪽에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사실 찍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교육학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또 이게 어떤 과목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공부법 영상을 좀 많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임용의 교육학에 관련해서는 이런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하지만, 그거는 이제 논술형 시험을 위한 또 정보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교육행정직은 이제 사지선다 문제를 푸는데 거기에 합당한 공부법을 좀 찾다 보니까 그렇게 영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혹시 이런 공부를 했던 방법들이 처음에 교육학을 이제 접하시는 분들, 또 저처럼 비전공자이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번의 교육학 시험을 봤는데, 처음 국가직 시험에서는 85점, 그리고 지방직에서는 90점의 시험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점수였지만, 저보다 훨씬 뭐 높으신 점수로 이제 합격하신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공부법이 뭐 100%다, 이렇게만 해야 뭐 합격한다, 이렇게 말씀은 솔직히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방법이 도움이 되실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이렇게 해서 원하는 성적을 그래도 얻고 합격에 했기 때문에 믿고 따라와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쭉 어떻게 공부를 진행했는지와 또 공부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공단기 프리패스를 끊었고, 거기에서 이제 교육학 관련해서는 이경범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기출 강의, 또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되는 커리큘럼을 모두 따랐고, 그 중에서 제가 강의를 들었던 거는 기본 강의, 뭐 필다나 기출 강의까지 들었고, 모의고사는 해설 정도로만 제가 보고 이해를 했고, 강의까지는 듣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본 강의부터 어떻게 제가 수업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강의는 제가 뭐 9월, 10월 이렇게 두 달 정도 제가 공부를 했는데, 강의를 저는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경범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강의 때 필기를 하지 말고, 어차피 책에 다 적혀 있는 내용이니까 필기를 하지 말고 강의에 집중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크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제가 약간은, 저는 필기에 또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예 필기를 안 하면, 제가 초반에 그렇게 해봤는데 2, 3일 정도 지나니까 책은 깨끗한데 뭔가 배운 게 기억이 잘 안 나고, 또 다시 떠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는 생각을 바꾼 게, 그 강의에서 1시간 정도 강의라면 정말 핵심되는 내용은 내가 꼭 필기를 해놓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실제로 그렇게 필기한 부분들이 다시 기억을 떠올리고 다음날 복습하는데 도움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제가 비고치키, 이제 공부하시면 되게 잘 접하게 될 내용인데, 비고치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하시면서 제가 핵심되는 내용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을 때, 비고치키는 고수랑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발달 단계를 앞당길 수 있다. 그러므로 똑똑한 사람을 만나라, 똑똑한 놈을 만나라. 그러면 그 똑똑한 놈은 고수고 발달 단계를 너 촉진시키는데 도와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한 줄을 딱 적어 놓고 나니까, 또는 저는 연필로 이렇게 밑줄을 긋기도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 키포인트가 된다고 하시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놓으니까, 다음 날에 이제 복습을 하거나 할 때 봤을 때 훨씬 더 그 강의 내용이 훨씬 더 기억이 잘 나고, 또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적어 놓은 걸로 인해서 다른 글들이 되게 쉽게 읽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에릭슨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이 중요한 타인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여기도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 이렇게 써있긴 하지만 말씀에서 중요한 타인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확 바뀔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에릭슨의 내용의 키포인트였습니다. 저는 그거를 또 필기를 해놓거나 밑줄을 그어놓고, 이 사람의 핵심 사상은 이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복습을 하면서 쭉 글을 읽어보니까 훨씬 더 내용이 쉽게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이렇게 한 문장에 대해서 완벽히 이렇게 적어놨다고 해서 완벽히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본 강의를 정말 열심히 수강하고 강의를 열심히 들었지만, 정말 두 달간에 그렇게 공부를 끝냈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숙달이 됐을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걸 이제 풀어보려고 해도 잘 풀리지도 않았고, 참
교육학이라는 게 그만큼 방대하고 또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제가 주위에 이제 합격생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던 감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주눅들 필요 없이 그냥 일단은 말 그대로 기본 개념 강의니까 내가 한번 이 처음 접하는 것을 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익숙해진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훨씬 좋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기본 강의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기는 최소한으로 하되, 필기는 뭐 많이 하든 뭐 최소한으로 하되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꼭 필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런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놓으면 저는 꼭 연필로 먼저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 연필로 밑줄을 그어야 나중에 이게 사실 중요한 내용인지 덜 중요한 내용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처음 배울 때는 나중에 정말 중요한 거는 형광펜이나 나중에 펜으로 꼭 체크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는 꼭 처음에는 연필로 필기를 하거나 연필로 밑줄을 긋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기출문제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출문제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사실 저는 공무원 시험에서 기본서만큼이나 어쩌면 기본서 이상으로 저는 중요한 게 기출문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독을 많이 중시하는데 저도 회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어떻게 공부하느냐도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출문제를 공부하기 전에 공무원 공부법에 대해서 영상들을 저도 유튜브로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그런 공통적으로 많이 합격하신 분들의 공부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부분 아는 내용들은 이제 기출문제에서 지워가고 또 모르는 부분만 계속 이제 반복해서 회독을 하는 방법을 많이 추천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도 똑같이 여기에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한번 간략하게나마 저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그냥 하나의 문제를 이렇게 본다면, 여기 보신 것 같이 이제 무크라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 제가 처음에 저도 기출문제 강의는 이제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려니까 당연히 까먹는 내용들도 있고 안 풀리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강의를 듣고 아예 이제 처음 1회독을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제 처음에 1번 무크 강좌들은 쭉 있어서 제공하고 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그리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 내용이면 저는 일단 먼저 연필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그리고 북미 명문대학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 부분도 까먹을 수 있죠. 그래서 다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3번 해서 뭐 교수자와 상호작용과 뭐를 구분할 수 있다.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4번은 다행히도 국내에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데 이 부분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확실히 이거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독을 했을 때는 저는 이 세 문제를 제가 모르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이제 회독을 할 때는 저는 4번은 이미 1회독 때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다시 4번은 보지 않았고 1번, 2번, 3번만 다시 풀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1번은 다시 봤을 때 2회독 때, 그러니까 알겠어서 저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번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볼펜으로 된 검은색 표시가 있고 초록색 표시가 있는데, 이게 저는 2회독 때는 볼펜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번을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2번을 또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그리고 3번은 다행히도 또 알겠어서 3번은 또 볼펜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회독을 하고 나서는 저는 1회독 때는 4번 문제를 더 이상 안 보게 되었고 2회독 때는 저는 1번과 3번을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회독 때 다시 가니까 이제 볼펜에 이제 검은색 동그라미만 있는 문제들만 쭉 푸는데 여기서도 이 문제가 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엔 초록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표시를 이번에다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 책을 처음에 할 때는 한 4회독 정도 3, 4회독 정도 했고 시험 때까지는 최소 뭐 8회독, 8회독 이상까지도 이제 봤었는데, 이게 회독이 많아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저는 지워 나갔기 때문에 벌써 1회독만 해도 한 문제를 지웠고 2회독부터는 아예 한 문제만 본 이렇게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회독이 정말 빨리 금방금방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혹시나 내가 2, 3개월 전에는 4번을 첫 회독 때는 내가 알았었는데 나중에 가면 또 이게 까먹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한 3, 4회독을 진행했을 때는 저는 아예 처음부터 리셋을 내가 다 까먹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1, 2, 3, 4를 다 풀어보는 그런 시간도 한 번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4번은 그렇게 한 텀을 좀 더 가면서 그렇게 회독을 하니까 제가 완벽하게 아는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고, 또 문제를 풀면서 그런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6개년 교육행정 공무원 시험에 교육학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6개년치밖에 없는데, 올해까지 하면 제가 7개년 기출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었고, 이거는 임용 문제, 훨씬 이전에 이제 논술로 되기 전에 객관식으로 있을 때 문제들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양이 훨씬 더 방대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동일하게 그렇게 공부를 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이렇게 제가 했던 뭐 팁이라고 하면 팁이고, 아니면 제 공부 방법인데, 저는 회독을 할 때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일부만 이렇게 남겼는데, 월요일부터 저는 토요일까지 항상 이렇게 공부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일요일은 제가 일주일 동안 못했던 양을 점검하고, 만약에 다 끝냈으면 일요일은 편안하게 쉬고, 아니면 못한 양이 있으면 일요일은 보충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월요일에는 몇 페이지를 공부를 했고, 화요일에는 몇 페이지를 공부했고, 이런 식으로 제가 포스트잇으로 회독을 할 때마다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회독을 이만큼 많이 했구나, 그리고 그만큼 내가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를 이제 제가 인지하고 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장 앞에 포스트잇으로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